자, 일단 19번 볼 건데 19번 첫 번째 내용, 여기서 일단 적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발상들을 몇 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평행이동이지.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자,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해라, 이런 애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 아, fx 빼기 p네. 그럼 얘는 fx를 어디로 평행이동시킨 거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지? 근데 fx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 달라지면 왼쪽으로 p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 두 식은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마치 그 평행이동처럼 x 대신 뭐 넣은 거죠 지금? x 더하기 p를 넣었지. 그러면 왼쪽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p씩 뭐 하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등식과 정적분 봅시다. 부등식과 정적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개야. 만약에 적분 계산이 직접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냥 직접 계산을 해갖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근데 비교가 직접 계산이 좀 곤란한 형태에서 자, 이 두 개의 정적분의 대소관계를 비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적분 구간이 어떤 상태야? 정방향으로 적분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fx의 정적분 값보다 gx의 정적분 값이 큰 걸 보이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냥 함수의 대소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함수가 다 양수에서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지금 gx가 fx보다 위쪽에 있지. 그러면은 gx를 적분한 건 이만큼 넓이고 fx를 적분한 건 이만큼 넓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어요? gx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크다가 증명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만약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뭐 따져볼 필요도 없겠죠. 그럼 만약에 둘 다 음수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게. 자, 크다는 거는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요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gx이고 이게 fx인 거지. 그럼 적분했을 때 넓이 자체는 누가 큰 것처럼 보여? f가 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밑에 있기 때문에 넓이에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럼 실제로 정적분 값은 누가 커? g가 크죠. 그러니까 부호와 관계없이 속함수가 어떠면 더 크면 그에 대응하는 정적분 값도 어쩔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fx에 대한 정보가 최대값이 1이다.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어떤 비교가 가능한 게 하냐면 이 1 있지, 1. 1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fx의 이거 적분하면은 어차피 1 되죠, 이거는. 그지? 근데 fx의 최대값이 1이라 그랬지. 그럼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를 1, 2 적분한 게 얘를 1, 2 적분한 것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속함수를 비교해서 이 정적분의 대소관계를 유추하는 방법은 되게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기본 도형의 넓이랑 정적분을 비교하는 건데 내가 거기 밑에 예시를 들어놓은 걸 한번 봅시다. fx가 2x래. 근데 얘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보다 작다를 보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미적을 한 친구들은 2x를 적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른다고 치고 이게 수투에서 나왔다고 치고, 자, 우리 그래도 2x 그래프는 어때요? 그릴 수 있죠. 0, 몇 지나고 1 지나고 1, 2 지나고 2, 4 지나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 넓이는 그림상에서 표현해보면 이거 아니야? 그지? 얘와 3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렇듯 정적분의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해석해줄 수 있는 두 번째 수단은 기본 도형의 넓이랑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적분을 못하니까 내가 넓이를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어서 걔랑 간접적으로 비교해라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 넓이와 비교 가능하면서 얘보다 커 보이는 넓이가 이런 사각형이 있지 않나요? 이제 이 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이 2고 이 길이 4고 이게 1이네요.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몇이야? 3이지. 아,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는 3보다 어떻겠다? 작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기본 도형의 넓이로 이 우변에 있는 한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바꿔줘갖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 말고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주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봅시다. 자, 3번은 역함수와 정적분인데 일단은 얘에 대한 내용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3번이랑 4번 같이 들어가 있죠. 일단 우리 고1 때 하긴 했는데 저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우리 보통 어떤 함수랑 어떤 역함수의 교점 찾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찾곤 하죠? y는 x랑의 교점을 이용해서 찾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은 이런 형태로 보통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표현을 좀 바꿔서 어떤 함수와 어떤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선상에만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건 어때요? 그렇지 않죠? 맨날 예시로 드는 요런 함수 함수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게 fx야. 그럼 얘 역함수 y는 x에 매칭시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면은 y는 x에서도 교점이 생기긴 했지만 또 어디에서 교점이 생겼어? 까다롭네.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뭘 됐지? 수직이 아니라 수직. 아니, 곡선이라고 한 거 아니야? 맞지? 네. 자, 여기서 y는 x에도 교점이 생겼잖아. 하지만 1,4랑 4,1에서도 교점이 생겼죠. 그지?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특이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죠? 감소함수일 때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게 어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항상 뭐를 만족시키죠? 1대1 대응을 만족시키죠. 그러면은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는
연속함수인가요? 이런 예시를 들어보면 되죠? 1대1 대응이지만 뭐가 아니야? 연속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1대1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얘도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증가했지만 여기서 뭐 했고 감소했고 또 증가했고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1대1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닌데 그 함수가 연속이란 조건이 붙으면 이제 1대1 함수 플러스 연속함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지. 그런 연속함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속함수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y는 x가 아닌 점에서의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반드시 무슨 함수여야 된다?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러면 이런 점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서로 어떤 점이에요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인 점이죠. 그러니까 fx가 a, b랑 b, a를 전부 다 지나고 있으면 역함수도 얘하고 얘를 뭐하고 있어? 전부 다 지나고 있겠죠. 당연히 이거 y는 x에 대칭시킨 점 지나고 y는 x에 대칭시킨 점 지나니까. 근데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y는 x에 대칭인 두 점은 연속함수가 둘 다 지난다면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어?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함수랑 어떤 역함수의 교점을 우리가 관찰하라는 문제들이 있지. 그럼 그런 문제들은 항상 얘가 무슨 함수인지부터 봐야 돼. 증가인지 감소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가함수면 그냥 누구와의 교점으로 마무리? y는 x와의 교점으로 마무리.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y는 x랑 하나 만나긴 하죠. 그지?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y는 x의 대칭인 점들에서 추가로 막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 플러스 이 2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 자체는 몇 개겠다?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y는 x와 1개 플러스 2개씩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홀수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시면 예제 1번은 어떤 연속함수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1, 2, 3, 4에서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얘는 교점이 홀수개가 아니네요.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함수란 얘기야? 증가함수란 얘기죠. 그러면 1, 2, 3, 4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f1이 1이고 f2가 2고 f3이 3이고 f4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여기 홀수계 2구로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바꿔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혼란이었어요. 맞아. 그러네. 자면서 만드셨는데? 아니야.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은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 1, 2, 3, 4, 5에서만 생겼다 그랬는데 이 감소함수를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y는 x의 대칭인 애가 몇 세트 있고 2세트 있고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1개 있겠죠. 자, 그게 누구일까요? 3이겠죠. 그러니까 F3이 3인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당연히 1, 2, 3, 4, 5 얘가 지금 y는 x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 2세트들은 누구누구랑 누구누구여야 돼? 2, 4하고 1, 5가 대칭인 세트여야 되죠. 그래서 2, 4랑 4,2 그리고 5,1이랑 1,5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그냥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fx한테 이런 조건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달라붙어 있다고 칩시다.
감소함수인데 연속함수이면서 오 무슨 함수다? 비함수다. 자 그러면은 일단 F형이 몇일까요? F형은 0이겠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점 지날 수밖에 없고요. 함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네. 자 얘랑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서 생길 것 같아? 자 봐봐. 여기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 여기 y는 x가 있어요. 그럼 내가 A에서 B라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함수가 이 영역을 지나간다고 칩시다. 1번, 2번. 아 이렇게 할까? 마비, 마에 이렇게 해볼게. 자 그리고 3번, 4번 해볼게. 자 얘는 기함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F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고 있어. 그럼 원점 대칭하면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요? 3번 영역에 어디 사이에? A, B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럼 어디에 있어? 4번 영역에 마비마 A 사이에 있겠죠. 오케이? 그럼 저기 어딘가에서 교점이 생긴다면 교점이 무조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역함수는 이 위에 있고 원함수는 이 위에 있으니까 교점이 있다면 무조건 여기서밖에 생길 수밖에 없지.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점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미적분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근데 맘먹고 수투에서 내려고 마음 먹으면은 언제든 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이제 역함수와 정적분을 볼 건데 자 우리 역함수와 정적분은 크게 둘 중 하나 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fx랑 f 인버스 x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y는 x 사이의 넓이 넓이랑 비교해 갖고 전체 넓이를 유추하는 경우 이게 보통 우리가 다항함수가 있으면은 다항함수 적분하는 건 우리가 배웠죠. 근데 다항함수의 역함수는 구하기도 힘들고 적분하기도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 fx가 그냥 x3승이라고 해봅시다. x3승이야. 그리고 이거 두 개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혹시 구할 수 있나요? y는 x3승 역함수 하려면 xy 위치를 어떠면 돼? 바꾸면 되지.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세제곱근 루트 x 정도로 표현을 해줄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이거 적분하는 법을 아나 우리? 아는 사람은 넌 모르면 안 되는데. 그지? 넌 모르면 안 되지만 대부분 모르죠. 수토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미적분에서는 뭐 3분의 1승이라고 표현하고 적분해 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수토에서 이거 적분하는 게 안 나오니까 당연히 계산하기가 곤란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문제가 출제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항상 y는 x랑 비교한다. 역함수의 넓이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fx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지?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떻고? 똑같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떻겠구나? 똑같겠구나. 근데 얘가 기함수니까 사실은 이 넓이하고 전부 다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 넓이의 몇 배겠어? 요렇게가 2배고 전체 다 하면 네. 4배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y는 x에서 fx x 함수를 뺀 다음 0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계산하면 몇 나오죠? 어차피 y는 x랑 연립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1 나오겠네. 맞나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x에서 x 3승을 빼서 접근한 것의 몇 배? 4배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이렇게 구하면 안 되지. 당연히 4분의 1로 구해야죠. 왜냐면 대칭점 지나는 직선 한쪽 사이의 넓이잖아. 3차 함수에. 그럼 4분의 절대값의 2에 L4승 공식 이용해서 1, 1이니까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1이다. 그래서 4 곱해야 되니까 와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자, f 인버스 x 위에 있는 영역을 대칭 이동시켜서 fx에 있는 영역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구하래요. 자, 일단 얘는 당연히 증가함수인 건 확정이고 역함수가 존재할 테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1이죠. 미분하면. 그리고 0,0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근데 1, 몇 2고 2, 10을 지나죠.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 보잖아. 이 콤마 몇 지나고? 1 지나고 10 콤마? 1을 지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2부터 10까지 f 인버스 x는 사실 이 넓이잖아. 그지? 이 넓이는 y는 x에 대칭시켜서 fx의 영역으로 바꾸면 어디 넓이랑 같아? 이 넓이랑 같겠죠. 내가 얘는 구하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도 곤란하지만 쟤는 구할만 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빼고 이 적분값 빼면 되겠다. 얘는 2고 전체는 20이고 얘 적분값은 1부터 2까지 구하면 돼. fx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럼 결국은 20 빼기 2, 18에서 이걸 빼면 되네요. 얘는 이 위치에다가 x의 3승 더하기 x를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역함수는 이 둘 중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요약을 합시다. 그래서 매번 역함수를 그리는 게 곤란하니까 자, 이렇게 역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넓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쓴 건 정적분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도 포함되어 있죠. 그지? 그래서 부호는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없어. 이 상태에서 아까 최초로 돌아가서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fx를 그리고 자 y는 2 y는 10 y축 그리고 fx 사이에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바로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똑같이 y는 마이너스 2 y는 0 그리고 y는 fx x축 y축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다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역함수 위에 저 점에 무슨 좌표가 음수인 거야? y좌표가 음수인 거죠. 곧 x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여기 부호를 뭘 채택하고 마이너스를 채택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뭘 채택한다? 플러스를 채택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쓴 거긴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원함수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